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상승하면서 11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그간의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약세를 딛고 외일의 매수세와 함께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요.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4월의 시장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또 다음 주를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강의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릴 수가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10시 대박스쿨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어느덧 또 4월에 이 둘째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 4월 이제 둘째 주, 이제 2주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이제 계좌 수익이 저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4월 달 정말 증시 분위기가 계속 조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이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눌림목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번 주를 한번 좀 리뷰를 해보고 다음 주를 또 준비하는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아마 직장 퇴근하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내지는 이번 주에 또 매매를 열심히 해놓고 그래도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미리 점검 좀 해볼 겸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은 확실히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준비해놨으니까 집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이번 주는 확실히 어닝 시즌을 앞두고 좀 제한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수는 결과적으로는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결과적으로 상승했는데 뭔가 종목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이 보였고요. 하락 종목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뭐 오늘 장중만 보더라도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이 나왔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올라가는 반에 약간은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은 계속 소외되는 완전히 이제 차별화 장세가 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양 국가의 노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미리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뭐 소위 말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든지 뭔가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상 지금 증시를 올릴 만한 이유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맞물려가지고 어제 야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야간에 미국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국회에서 Medicare for All이라고 법률안이 공개가 됐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도 참 의료 서비스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감기가 걸려도 병원도 가고요. 조그만 소화가 안 돼도 이제 병원을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복지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릅니다. 미국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10,000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어떻게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 쪽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법안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가 인하 정책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업종들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어제 야간에 미국에 있었던 흐름입니다. 다우, 나스닥, S&P 지수 전부 다 양시장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왜? 미중무역 협상 분위기 여전히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많은 연준 의원들이 미국 경기가 1분기에는 주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분기부터는 견고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나오면서 어제 미증시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요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종 어떤가요? 생각보다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요즘에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음식료 업종, 자동차 업종 정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업종들이 상당히 부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 분위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종을 살 건지 어떠한 업종을 기피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제약 바이오 섹터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라면 어제 미국의 패트색에서 2분기 실적도 역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2분기부터는 회복이 되어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미국의 패트색에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맞다. 그런데 2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많이 빠졌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러다가 경기가 빠른 회복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시각이 존재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의 시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지만 2분기부터 최근에는 이제 좀 회복이 되어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에 이런 흐름이 나와버린다면 2분기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를 드리고 있지만 2019년은 경기 침체와 경기 회복의 기로에 서 있는 한 해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지금 가능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2분기 경기 바닥론이 이미 형성이 됐고 미리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선반영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기업들의 이익이 불안할 것이고 분명히 실적이 다운되면은 잠시나마 증시가 쉬게 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제한적인 장세가 조금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하반기로 가면서 어쨌든 경기가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되 다만 단기적인 호흡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내수주가 같이 움직이는 재밌는 장세가 올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표 바로 성장주, 경기 민감주의 1등 회사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반도체 1위 삼성전자입니다.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충분히 설명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인 만큼 경기와 밀접한 산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등등등의 섹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업 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바로 IT,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IT 섹터고 경기가 회복할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도 역시 IT 업종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호황일 때도 역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게 IT입니다. 근데 반대로 경기가 후퇴되거나 경기가 침체로 가버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섹터도 역시 IT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설명드렸지만은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이 1분기까지는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고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서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미 지금 선반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우상향 추이이고 역시 60선 구간을 깨지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장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해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갑니다. 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반도체 팹리스 관련된 종목이죠. 자, 지금 텔레칩스뿐만 아니라 사실 뭐 주성 엔지니어링, BH, 원익 IPS, 뭐 테스 이런 종목들도 역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후행하면서 우상향 각도로 상승 추입니다. 그야말로 성장주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2019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2018년.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지만 결국은 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반도체 IT 섹터 투자했던 분들 전부 다 큰 손실을 봤습니다. 확실히 경기 후퇴기 때는 IT 섹터가 힘을 못 씁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라는 흐름이 나오면 역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IT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9년이 제가 계속 뭐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경기 침체와 경기 회복의 기로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성장주들이 올라가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성장주들이 하락하면서 내수주들이 강한 흐름은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장주와 그리고 내수주가 같이 움직이는 해입니다. 자, 바로 대표적인 종목이 휠라코리아입니다. 바로 섬유의복 회사죠.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자, 섬유의복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내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휠라코리아 여러분들 가서 매장 가서 직접 사 입으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들이 바로 내수주라고 볼 수 있는데 휠라코리아도 지금 보면은 2019년 들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원무역, 뭐 LF 같은 종목들도 계속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이고요.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섬유의복뿐만이 아니라 음식료 업종들도 요즘에 엄청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상, 오리온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푸드나무, 바로 대표적으로 닭고기 관련된 회사입니다. 푸드나무도 지금 계속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 이상의 또 급등까지 나왔었고요. 뭐 뿐만 아니라 푸드웰이나 윙이푸드 같은 이런 음식료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19년이 참 재밌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너무 자극적인 재료에만 쫓겨다니고 너무 자극적인 이슈에만 추격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갔는데 라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게 아니라 요즘 시장 트렌드를 반드시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이 컸었던 제약바이오, 내지는 남북경협주, 그리고 정부 정책주들, 생각보다 여기가 그렇게 힘을 잘 못 씁니다. 오히려 지금 전통적인 투자 방식으로 성장주와 내수주가 같이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거는 사실 테마성 종목보다도
오히려 진드감치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이번 주까지 IT도 잘 갔고요. 자동차도 잘 갔고 그리고 뭐 음식료 업종도 잘 갔고 섬유유복도 잘 갔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와 내수주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어닝 시즌입니다. 미국의 각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하나하나씩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컨퍼런스 콜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경기가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은 존재하나 아직까지는 실적이 따라주지는 못한다라는 거. 그럼 결국 다음 주 장세가 계속 제한적인 흐름이 될 겁니다. 특히나 다음 주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중국의 GDP가 발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3월 마지막 주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3월 마지막 주에 어떤 강의를 해드렸었죠? 중국의 경제지표 확인하라고 했었습니다. 3월 달은 여러분들 시장이 어땠습니까?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주식시장도 역시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최근에까지는 경제지표들이 전부 다 좋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중국 GDP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지난달에는 6.4였지만 이번 달에 시장 컨센서스는 6.3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컨센서스 6.3보다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중국의 GDP 발표가 나온다라면 시장이 한 번쯤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장에 사실 중국 경기 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액 그리고 수입액 지표가 나왔는데 중국의 수출액 지표는 뭐 잘 나왔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작년 대비해서는 경제 상황이 조금씩 회복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더구나 미중 무역 협상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번 달에 발표 나온 거는 계절적인 요소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도 잘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 분위기가 오늘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 관련된 산업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바로 이제 중국의 GDP라든지 중국의 뭐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수요일 날 다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지난달 대비해서 확실히 이번 달에 시장 컨센서스가 안 좋다라는 게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발표한 것보다 이번 달에 발표 나올 게 전망이 좋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시장 한 번쯤 눌림목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에서 종목 샀는데 갑자기 지수가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건 다릅니다. 자, 이 대박스쿨의 타이틀이 뭡니까? 아는 만큼 보인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다음 주를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뭐 요거를 잠깐 좀 짚고 가자면 제가 아마 3고 현상, 3조 현상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수출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립니다. 수출 국가. 근데 수출 국가인데 뭐 자원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생산해서 만든 다음에 파는 나라가 아니라 원재료는 어쨌든 수입을 해오고 가공을 해서 가공품을 파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유가, 금리,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력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 2018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배럴당 76.9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사오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환율이나 금리는 올라갔으니까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8년에 대한민국 시장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구 현상 때문에. 왜?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파니까요. 근데 최근에 2019년에 시장이 좋아졌던 거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었고 더구나 환율도 안정이 됐었기 때문에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2019년이 증시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다시 환율이 1140원 위까지 왔고요. 더구나 유가까지 배럴당 63달러 이상이 왔습니다. 약간은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지금 뭐 4월 달에 6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의 배당금 송금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거는 뭐 일시적인 효과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펙의 원유 생산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강제로 끌어올려가고 있다는 부분이 뭐 일시적인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추이가 이어진다면 환율이 안정이 안 되고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작년처럼 지수가 한 번쯤은 더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4월 달에 일시적인 효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요즘에 보면은 원화 대비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같은 신흥국가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원화 대비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제 강의의 가장 키워드가 원화 대비해서 위안화가 강세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국 소비주일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주 그리고 뭐 중국 기업들 이런 종목들 많이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문자에 중국 소비주를 많이 보내주십니다. 혹시나 지금도 중국 소비주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자, 아까 뭐 하단에 번호 있었죠. 여러분들 문자 상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잠시 뒤에 강의 이후에 제가 또 점검을 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지금 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중국 소비주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화장품주들 주가 상승이 잘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중국 소비주의 주가가 요즘에 상승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유 아십니까?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떤 공식이 필요할까요? 사실 2017년 3월 달 사드 배치 이후에 한알령 규제가 생겼고 그때부터 사실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 증시에서 소외가 됐었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중점만 붙어도 종목들이 펄펄펄 올라갔습니다. 근데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가장 상승이 잘 안 나오는 섹터가 여기입니다. 자, 어떻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단체 관광객이 생겨야 주가가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중국 소비주가 어떻게 해야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면 에이, 화장품주는 춘절 때 올라가죠. 에이, 광군절 때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때 화장품이 올라갑니다. 라고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게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중국 소비주가 올라가려면 바로 이게 필요한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한국관광공사의 통계 자료를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자, 2018년 2월 달까지, 그러니까 2017년 3월 달에 사드 배치가 된 이후로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급감을 했었고 2018년 2월 달까지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2018년 3월 달부터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중국인들의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금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거의 1.5배 정도의 관광객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2019년 들어서도 상당히 지금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치는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이 와야 중국 소비주가 올라간다. 근데 왜 안 올라갈까요?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을 보면은 바로 중국 소비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증가돼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려면 환율이 올라갔을 때 해외여행을 갑니까? 아니면 환율이 떨어졌을 때 해외여행을 많이 가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더라도 구매력이 증가되지 않으면 중국 소비주들이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자, 그 말은 원화 대비해서 위안화가 강세일 때 중국인들이 소비력이 증가가 되고 그때 중국 소비주들이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죠? 제가 그럼 자료화면 준비했으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화 대비해서 위안화의 환율입니다. 자, 위안화가 강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2015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때가 있었고요. 그동안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떨어지다가 2019년 들어가지고 지금 1월 달부터 그래도 위안화가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화장품주의 대표적인 종목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위안화가 강세일 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코스맥스가 대세 상승이 나왔었던 해였습니다.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 중국 소비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세 상승 나왔을 때가 2015년부터 2016년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중국 소비주들이 힘을 못 썼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위안화가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씩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월 달에 춘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가 못 올라갔었던 이유, 위안화가 강세 흐름을 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들어가지고 위안화가 강세 분위기를 타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어떻게 해야 올라간다고요? 춘절이요? 광군절이요? 아니면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객이요? 이 조건들도 맞지만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일 때 중국 소비주가 강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4월 달에 투자를 하실 때 제가 그동안 반도체와 그리고 경기 민감주와 매수주를 병행해서 투자하라고 했는데 다음 달에는 어쨌든 어닝 시즌입니다. 시장이 되게 제한적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당연히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증가가 될 것이고 중국인들이 서비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면세점, 호텔,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좀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중국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위안화 강세에 있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소개될까요? 네. 지금까지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중국 소비주, 제이중 코스메틱이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아마 비탄력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태까지 위안화 강세가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안화 강세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4월 달 안에 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그만큼 좀 실적이 뒤따라오면서 중국의 구매력이 증가될 때 수혜를 보는 소비주가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위안화 강세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 관련주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을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우라노스 전문가 강의 밑에 방송국이라는 버튼이 있으니까요. 버튼을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중국 소비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184님의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꼭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약품 5,800원에 25%. 오늘 타이밍을 놓쳐서 못 팔았어요. 오래됐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현대약품 오늘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어제 장 마감 때 나왔었죠. 이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발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해당 기업들의 가치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극적인 이슈에 의한 이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상승할 때는 무조건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잡고 가시는 게 사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어제 장마감 때 나와서 어제 장마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갭상승으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대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거래가 동반된 상황이라면 지금 사실 매수에 대한 흐름보다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역시 61선 구간대에 대한 저항을 맞은 만큼 이 저항대 구간에서 매물이 쏟아진 구간이라서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기보다는 월요일 날 좀 약반등이라도 나오면 그때 좀 수익 실현 기회로 삼아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 5일선 구간 깨지면은 사실 매도를 잡고 가시는 게 좋아서 5,150원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좀 반등 나온다면 앞전에 이 전고점이죠. 5,510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테니까 해당 구간쯤에서 매도 잡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약품은 다음 주 약반등이 나온다면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하셨는데요. 손절가는 5,150원, 목표가는 5,51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아시아나 항공요. 네, 아시아나 항공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6,500원에 네. 20%요. 네, 6,5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단가를 낮춘 거예요, 그것도. 네, 한 3년을 넘게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정말 오래 보유하셨어요. 예. 네, 이렇게 장기로 보유하시려고 매수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항공주가 괜찮다 해서 했는데 네. 하고 나서 그게 계속 떨어졌군요. 툭 떨어졌어요. 네. 그래갖고 정말 진짜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너무 떨어져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000원 초반에 네. 또 단가를 낮췄어요. 네. 낮춰갖고 제가 한 30% 됐는데 10%를 요번에 또 너무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요번에 반등하길래 네. 한 10%는 한 4,500원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20% 네. 남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네. 오랜 시간 좀 속을 썩이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빨리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아시아나항공 6,500원에 20% 너무 오랜 시간 보유하셔서 지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항공주를 투자를 했을 때가 이제 2015년이시죠? 하여튼 오래됐어요. 네네.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시청자분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항공주가 올라갈 수 있을 때가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행 다니고 그럴 때면은 아니죠. 항공주는요. 네. 일단은 기름을 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가가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류비가 싸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사실 주유소 싼 데 찾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비행기도 역시 유류비가 쌀 때 실적이 증가되지 유류비가 올라가 버리면은 해당 기업들이 악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화면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이 제가 매수했을 때를 보니까 이제 아마 2015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6,500원 구간이 2015년 때 아니요, 있었는데. 그보다 더 높았죠. 그러니까 엄청 높았죠. 높았는데 제가 4,000원 초반에서 재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2015년 때가 보면은 이제 항공주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이때가 왜 항공주가 강하게 올라갔었냐면 제가 이제 유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WTI 이제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유가가 제일 쌌을 때가 언제입니까? 2015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떨어져야 항공주들이 잘 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유가 추이가 어떤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항공주가 지금 갈 수 있는 장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 연말 같은 경우 10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유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강했던 거고 최근에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는 추이라서 항공주가 지금 사실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일단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 뭐 매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한진칼 같은 경우는 또 조양호 회장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오너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올라간 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나항공을 사실 우리 시청자분의 그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 지금 사실 금호그룹에서 아시아나 매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만큼 저는 이 종목을 월요일 날 갭상승할 때 사실 매도를 잡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매각이 확정이 됐다라면 매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겠는데 매각이 아직 확실치 않다라면 오히려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좀 갭상승할 때 좀 매도를 좀 잡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가는 계속 앞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유가가 떨어질 일이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주가 힘을 쓰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화 주셔서. 아니, 그래서 네. 지금 너무 답답해서 이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떨어질 건지 제가 너무 지쳐서 진짜 이 항공주라 그러면 쳐다보기가 싫은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네, 좀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월요일 날 좀 이번에 어쨌든 좋은 기회가 온 거라고 좀 보시고 손실 줄여서 이제 좀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다음 주 갭상승이 나올 때 웬만하면 매도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손실을 꼭 줄이셔서 나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823님의 문자입니다. 우라노스님 보유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28만 1,000원 2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 종목도 대표적인 중국 관련 수혜주잖아요.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 뭐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광군절이나 춘절 효과를 아마 좀 노리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지만 중국 소비주가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위안화 강세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위안화 강세 분위기를 좀 타고 있고 거기다가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자사주 매입까지 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이제 설화수에 대한 매출은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탄다면 지금 현재 N자형 형식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25만 원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25만 원을 잡으시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이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20선 구간입니다. 주봉상 19만 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의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788님의 문자입니다. 파라다이스 19,000원에 매수 50%, 앞으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도 역시나 중국 수혜주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다이스. 바로 이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인들은 출입 금지이고,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파라다이스의 위치가 영종도나 이쪽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잡히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파라다이스의 테이블칩 매출이 계속 증가 추이긴 하나, 해당 종목의 탄력이 나오려면 역시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 탄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해당 종목이 가장 강했을 때가 역시 위안화가 엄청나게 강했을 때 2014년에서 2015년 사이가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최근에 들어갔고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힘을 못 썼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린 것처럼 4월 달에는 어쨌든 위안화가 강세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단 추세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 추세 구간 17,500원 구간인데 17,5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19만 2천원 구간, 19만 2천원 구간, 아니죠. 19,200원 구간입니다. 자, 19,200원 구간, 단기 목표가 잡고 가시고, 조금 더 이제 위안화가 강세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면, 2만 5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의 손절가는 17,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9,200원,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 분위기를 유지를 한다면 2차 목표가는 25,5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금요일 밤 늦게 피곤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성출판사 18,220원의 비중 20%입니다. 핑크퐁 캐릭터로 매수를 했는데 대처 방안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삼성출판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뭐 핑크퐁 단발적인 이슈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성 종목들은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지난 1월 달 당시에 핑크퐁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쌍봉을 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계속 윗꼬리가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이제 캔들이 윗꼬리가 생기는 형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위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하단 구간 이 손절가는 주봉상 20선 구간입니다. 15,50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여기서 좀 단기 반등이라도 나온다라면 앞전에 여기 매물대 18,400원 구간에서 종목을 좀 매도하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손절가는 15,500원, 목표가는 18,4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2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올릭스 매수가 67,000원에 15%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올릭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해당 종목을 3월 초에 좀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RNA 관련된 종목이고 우리나라에서 RNA 쪽 관련해서는 유일한 이제 상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뭐 이제 독점적인 파이프라인을 또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로 크게 탄력을 받아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종목을 좀 투자할 때 있어서는 1년 정도의 좀 긴 호흡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측면을 좀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주봉상으로는 현재 하단 추세 구간 지키면서 이제 수렴 삼각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지지 구간 깨지지 않는다라면 홀딩을 하고 가는 전략으로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57,00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 다만 주봉상 아직까지도 계속적인 저항대를 부딪히는 자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는 68,700원 구간쯤에서 매도하고 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의 손절가는 57,000원, 목표가는 68,700원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상담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194님의 문자입니다. 멋진 우라님 방송 9십니다. 솔로에타 5,200원에 매도가와 전망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을 보내주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솔로에타 5,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해당 종목이 보니까 시가총액이 400억이고 일평균 거래량이 10만 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시가총액이 작다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사실 좀 사업 분야가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시총이 1,000억 미만이 아니라 2,000억, 3,000억, 4,000억, 1조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400억, 500억 이런 종목들은 보통 시장에서 지금 좀 소외되어 있거나 좀 지금 사업이 사양 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제 솔로에타가 과거에 LCD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근데 LCD 사업이 아니라 LED, OLED, QLED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지금 상장 이래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세 반전을 노리시기보다는 좀 단발적으로 단기 반등 나올 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단 손절가는 3,260원 구간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이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3,260원 구간 손절가 잡으시고 좀 단기 반등 나온다라면 3,800원쯤에서 종목을 좀 교체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에타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이제 그동안 뭐 IT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내수주에 대해서는 강의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뭐 새로운 또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중국 소비주입니다.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는 이 위안화 관련된 바로 중국인들의 구매력 증가에 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국 소비주, 그중에서도 이제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은 투자의 기회로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아리송하실 텐데요.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좋은 종목 준비해뒀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을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우라노스 전문가 방송 보기 버튼이 띄어 있습니다. 버튼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음 주 준비할 수 있는 중국 소비주 하나 정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